일반적인 스쿠터는 바이크에 비해 조작이 쉽고 수납도 넉넉하여 출퇴근 등의 근거리 이동을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각종 배달 플랫폼을 통한 배달 라이더들이 늘어나면서 125cc 미만의 스쿠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죠. 스쿠터는 출퇴근과 배달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저배기량 스쿠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50cc 이상의 고배기량 스쿠터도 꽤 인기가 높죠. 이러한 고배기량 스쿠터를 맥시 스쿠터 또는 빅 스쿠터로 불려집니다. 저 역시도 요즘 빅 스쿠터를 애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6개월 정도 애용하고 있는 빅 스쿠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스쿠터는 BMW의 어반 모빌리티 C650 GT입니다. BMW는 2001년에 지붕이 있는 스쿠터 C1을 출시하면서 처음으로 스쿠터를 선보이게 되죠. 당시 파격적인 디자인과 기능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판매 부진으로 2년 만에 철수하게 됩니다. 그 이후 BMW에서는 10년간의 공백을 이어오다 비로소 2012년에 다시 C 시리즈 스쿠터를 선보이게 되는데요. 그것은 647cc 병렬 2기통 엔진을 품고 있는 빅 스쿠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C650 스포츠와 C650 GT입니다. 이 두 차종은 같은 파워트레인 플랫폼을 공유하고 컨셉만 달리하여 출시되었는데요. C650 스포츠는 스포츠성이 강조된 컨셉으로, C650 GT는 투어링 컨셉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당시 500cc급 빅 스쿠터는 야마하의 T-MAX와 스즈키의 버그만 650이 주도하고 있었는데요. 빅 스쿠터 매니아들이 이 두 일본 브랜드의 차종에 식상해하고 있을 찰나에 바이크를 타지 않는 일반인에게도 독일의 자동차 브랜드로 익히 잘 알려진 BMW에서 500이량의 빅 스쿠터가 출시되었다고 하니 C650 시리즈의 출시는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죠. 바이크 매니아들 사이에서의 큰 환대와 업계 이슈로 C650 시리즈는 출시되었지만 구동계 소음 및 진동 문제, 오일 누유 문제 등 출시 초기에 몇 가지 진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대만의 킴코사의 OEM 방식으로 제조된 엔진이라는 배경이 겉모습은 유럽산이지만 속은 대만산이 아니냐는 일부 매니아들의 빈정거림의 꼬투리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진통을 잘 이겨내고 2016년 C650 시리즈는 마이너 체인지를 하면서 앞서 언급되었던 문제를 보완하고 이전보다 향상된 성능과 옵션을 제공하면서 지금은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명성에 걸맞는 성능과 디자인으로 많은 바이크 매니아들에게 사랑받는 빅 스쿠터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제가 타고 있는 스쿠터는 C650 GT입니다. 제가 이 스쿠터를 출퇴근용으로 선택한 솔직한 배경은 BMW라는 브랜드가 주는 이미지 때문입니다. T-MAX와 버그만이 명차인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바이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야마하나 스즈키보단 BMW라는 브랜드가 잘 알려져 있고 고급 차량으로 포장되어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C650 GT는 그란 투리스모라는 이름답게 앞뒤 하부 모두 널찍한 카울링에 곡선이 추가되어 누가 보더라도 투어러 같은 느낌과 뒷여정의 든든한 동반자 같은 느낌으로 디자인되었고 2235mm의 긴 전장과 1411mm의 높이 그리고 785mm의 넓이는 스쿠터임에도 불구하고 압도하는 사이즈를 제공하고 있어 어떤 바이크와 함께 주행하거나 곁에 있더라도 존재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싱글 타입 헤드라이트는 3개의 램프로 헤드라이트를 정면으로 봤을 때 왼쪽이 하향등, 오른쪽이 상향등이 배치되어 있어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됩니다. 하향등과 상향등 사이에선 삼선 LED 주간주행등이 공격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아주 인상적입니다. 크고 넓은 사이드미러는 시원한 시안성을 제공해주고 있고 사이드미러에 박혀있는 턴시그널은 길고 엣지 있는 모습으로 차량 전면부의 디자인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는 수동으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데 스즈키의 버그만 650처럼 버튼을 눌러 전동으로 접었다 펼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면 차간 주행이나 좁은 길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으리라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수동 접이식 사이드미러에 큰 문제가 있는데요.
사이드 미러를 접었을 때 윈드 스크린에 닿는다는 것입니다. 사이드 미러가 접힌 상태에서 윈드 스크린이 상하로 움직일 때 파손이나 상처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널찍하고 푹신한 시트는 라이더의 편안한 주행에 도움을 주고 3단계로 조절이 되는 백레스트, 즉 등받이는 장거리 주행 시에 라이더의 피로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동승자 시트 역시 널찍하고 푹신하여 등받이나 탑박스의 패드가 동승자의 허리만 받쳐준다면 라이더와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모터 투어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트 아래 수납 공간은 풀페이스 2개가 들어가는 60리터 수납 공간으로 넉넉한 수납을 제공합니다. 투어는 물론이거니와 개인적으론 노트북이나 서류 등 물건을 많이 갖고 다니는 타입이라 C650GT에서 제공해주는 시트 및 수납 공간은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심지어 여기에 35리터 순전 탑박스를 얹히면 100리터 가까이 되는 수납 공간이 생겨 어떤 수납 상황이든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핸들 밑에 위치한 커다란 글러브 박스 역시 크기가 넉넉하여 장갑이나 지갑 등 소지품을 수납하고도 남는 공간이 생기게 되고, 왼쪽 글러브 박스에는 12V 파워 아울렛이 있어 스마트폰이나 액션캠 등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단, 글러브 박스의 결착과 마감에 좀 아쉬움이 있고 스마트폰을 핸드폰 거치대에 거치하여 내비게이션 등의 어플을 이용하는 데 있어 왼쪽 글러브 박스 안에 있는 파워 아울렛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별도의 USB 충전 단자를 장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고 넓은 윈드스크린은 주행 시 맞바람을 막아줘 라이더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윈드스크린은 버튼을 눌러 상하 조절을 할 수 있는 전동식이라 주행 중 닥치는 환경 또는 바람의 저항에 따라 쉽게 윈드스크린을 조절하여 대처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윈드스크린 하단에는 공기 중의 흐름을 조절하는 윈드가드가 있어 와류 제거와 방풍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윈드가드는 소소한 옵션이지만 특히 겨울철에 앞쪽에서 들이치는 바람을 막아주고 있어 겨울철 맞바람에 추위해서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계기판을 살펴보면 왼쪽에 속도 게이지는 아날로그 계기판이고 연료량과 RPM 레벨은 왼쪽 LCD 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LCD 창에서는 열선 그립과 열선 시트의 작동 상태와 단계를 표시해주고 있고 적상거리, 트립 표시, TPMS, 외부 온도와 연비, 시간 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계기판 주변에 각종 경고등 및 차량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시창이 배치해주고 있어 라이더가 차량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좋아 만족스럽습니다. 앞뒤 타이어는 모두 15인치 휠로 타이어 사이즈는 앞은 120에 70, 뒤는 160에 60입니다. ABS는 기본 사양으로 포함되어 있어 안정성을 확보해주고 있지만 동승자를 동반하거나 고속 제동 시에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 브렘보 브레이크 패드를 사용하여 브레이크 성능을 보완하고 있죠. 또 C650GT는 ASC라는 안정장치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트랙션 컨트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은 주행 중 휠 회전력을 측정하고 있는 센서를 이용해 노면과 타이어의 접지력이 감소하는 것을 감지하여 차량의 ECU가 엔진 출력을 강제로 떨어뜨려 제어해주는 기능입니다. 최근 주행 중 노면에 얇은 아크릴판을 부득이하게 밟고 코너를 돌아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ASC 기능 덕에 차량의 균형을 유지해 무사히 탈출했던 기억이 납니다. C650GT에서의 만족할 만한 옵션 중에 하나는 열선 그립과 열선 시트가 있다는 것인데요. 열선 시트는 동승자 시트에도 분리되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열선 그립은 3단으로 조절할 수 있고 시트 역시 3단으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온도 조절에서 오토 모드가 있어 외부 온도에 따라 적정하게 핸들 그립과 시트의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기능이 있는데 사실 외부 환경에 맞게 조절되는지 체감상 잘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머플러는 길고 육중한 듀얼 머플러로 2016년 마이너 체인지가 되기 전 짧고 싱글이었던 머플러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웅장해 차체와 잘 어울립니다. 아이들링 상태에서의 배기음과 스로틀을 감았을 때의 배기음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이들린 상태에서의 배기음은 이전 버전보다 박력 있고 힘이 넘칩니다. 확실히 듀얼 머플러여서인지 병렬 2기통에서 뿜어내는 사운드를 멋지게 필터링해서 내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로틀을 감았을 때 가끔 엇박자 타듯 튀는 소리가 나는데요. 약간의 노킹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주행했을 때도 가끔 느껴지는데요. 이 문제는 옥탄가가 높은 휘발유를 주유하면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